자, 3단원 원의 방정식. 원이라는 거 알고 있죠? 혹시 원의 정의 알고 있나요? 원의 정의.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움. 원은 동그랗다 죽여.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죠. 초등학교 3학년에 있어요. 원의 정의.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같은 거리, 그걸 우린 반지름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원이란 그냥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한 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죠. 점들의 모임?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어요? 자치라고 배웠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점들이 이동한 거리.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점들. 이 점들을 모두 모아봐.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이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의 정의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 중심을 A, B라고 잡고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찾는다. 자체 방정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떤 한 점을 뭐로 잡아? X, Y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X, Y들을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그 점들의 모임, 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있는 얘네들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X, Y와 A, B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요? 루트를 씌우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r로 같은 점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루트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양변의 제곱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양변 제곱시키면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표준형, 일반형 구별할 수 있죠. 그죠? 2차 함수도 어떻게 쓰면 표준형이야?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죠. 2차 함수의 일반형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묶여 있거나 아니면 y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함수꼴로 되어 있는 거를 표준형, 그리고 다 전개해서 풀어놓은 꼴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해. 원의 방정식도 그렇게 배울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 있는 꼴, 얘가 표준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어떤 A, B라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점들 중 하나를 X, Y로 잡은 거야. 그러면 이 모든 X, Y 이 모든 점들은 이 중심이랑 거리를 쟀을 때 중심이랑 거리가 반지름이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 플러스 루트.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거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이다 라는 식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 식을 외우게 될 거야. 양변에다가 제곱을 한 x-a의 제곱, y-b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 표준형. 자, 그러면 우린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a, b 보이죠? 그죠? 이 a, b가 뭘 말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x-a의 제곱, y-b의 제곱을 합친 게 r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a, b가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r이 뭐가 된다? 원의 반지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6이다.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뭘 느낄 수 있어야 돼? 아,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보이나요? 원의 방정식으로 보여?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보여야 되고,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중심의 좌표가 3,1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4인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썼어요. 원의 방정식처럼 보이나요? 오케이? 원의 방정식처럼 보여야죠. 중심이 얼마예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야? 2인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여기 있는 얘 다시 한 번만 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 5다 이런 식이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줬어. 좌표 평면을 주고 여기 있는 얘가 1,2면서 원을 뭐 이렇게 줬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래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얼마? 2가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 r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좌표 평면을 이렇게 주었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원을 짓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래. 이렇게? 요 원의 방정식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원점이 중심이야. 반지름이 루트 5야. 원의 방정식 이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얼마? 5. 이게 이 원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왜죠?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함수는 x값에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y값이 하나가 나온다가 함수의 정의죠. 근데 원의 방정식은 어때? x값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때 y값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2차 그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는 뭐예요? 뭐 저것만 알면 되죠. 뭐야? 중심이 0,0인 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표준형에 대해서 배웠고 표준형을 주어주면 내가 중심이랑 반지름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요번에 할 거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볼 거예요. 일반형은 뭐야? 일반형은 그냥 풀어 헤친 거야. 완전 제곱꼴로 되어 있는 거 전개해서 풀어 헤친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얘 풀어 헤쳐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첫 번째 x 2차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2차항도 나오겠죠. 여기에서 얘를 풀어 헤친다고. 그치? 그러면은 x 1차항이 얼마? 마이너스 2ax가 나오고 마이너스 2bx가 나오고 상수항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는 r제곱인데 왼쪽으로 넘기면 r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의 기본꼴을 어떻게 잡냐? 그냥 이렇게 잡아. x제곱 풀 y제곱 풀 ax 풀 bx 풀 c는 0꼴 이렇게 줘도 2차 함수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뭐예요? 앞에 거는 2차식, x도 2차식이고 y도 2차식인데 완전 제곱꼴로 묶어놓은 거였잖아. 이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었잖아. 근데 x 2차항, y 2차항이 있고 x 1차, y 1차항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꼴 이게 뭐야? 얘네들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 6y 플러스 5 마이너스로 할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이거 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완전 제곱식 묶을 수 있죠. x도 y도 완전 제곱식 묶을 수 있죠. 한번 묶어볼까? 여기는 x 완전 제곱식 묶으면 얼마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가 있으니까는. 그럼 플러스 4 갖다 썼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y도 y제곱이랑 6y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묶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y제곱이랑 6y랑 9가 따섰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 엮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이 요 3개인데 요 3개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28 이렇게 넘어오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식을 결국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거 뭐야? 원의 방정식 표준형. 그럼 내가 꼭지점 알 수 있어 없어? 아 꼭지점이래. 원의 중심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 얼마? 루트 28이니까는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이랑 그 반지름을 내가 알 수가 있다고. 근데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뭐야? 아, 이 자체만 보고도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원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표준형은 x와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반형은 x 2차항과 y 2차항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표준형을 주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얘를 내가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지? 뭐라는 거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랑 같은 작업 할 거야. 어떻게 해요? x 뭘로 엮어야 돼? 플러스 ax니까는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은 x제곱이랑 ax를 엮은 게 되겠죠. by 쏘리야. 자, 쏘리 여기가 y였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y. 되게 중요한 걸 드렸네. 2차 원의 방정식 일반형.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x제곱이랑 ax를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a제곱 갖다 썼으니까는 마이너스 a제곱 엮어야 되겠고, 플러스 y제곱이랑 그 y 1차항을 완전제곱식으로 엮으면은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러면은 여기 전개하면 y제곱, 이렇게 전개하면은 by, 얘 하면은 그 제곱하면은 얼마? 4분의 b제곱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러면 4분의 b제곱을 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플러스 c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얘를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칠판이 좀 애매한데 여기 있는 얘를 일로 갖고 와가지고 정리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제곱 그리고 다 합쳐서 오른쪽으로 넘겨보죠. 그럼 통분하면은 4분의 4c잖아. 그치? 4분의 4c를 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는 얘가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a제곱 풀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가 넘어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플러스 4c 마 a제곱 마 b제곱이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를 바꿔서 그러면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얘가 r제곱이잖아. 그치? r 모양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씌우고 제곱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루트 씌우고 제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a 제곱 풀 b 제곱 마이너스 4c라는 i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 모양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표준형에서 이 자리가 r 제곱이잖아. 내가 r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일반형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1창, y1창, 상수항 이렇게 줘도 원의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의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얘가 되겠죠. 얼마예요? 2분의 루트 a 제곱 풀 b 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둘 수 있으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칠판이 애매해서 한 번만 더 다시 정리. 일단은 원의 방정식 표준형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의 방정식 표준형 어떻게 쓴다고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런 모양으로 생기면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고, 이때의 중심 얼마? 중심은 a, b가 되고 이때의 반지름은 r 이렇게가 된다. 됐어? 생각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일반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형은 그냥 전개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중심이랑 반지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일반형 상태에서도 그냥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완전 제곱식 안 묶어도 되니까는. 일반형은 어떻게 써? x 2창 y 2창 x 1창 y 1창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은 원의 방정식 일반형.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심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좀 어설프긴 하지만 묶어봤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된다는 얘기야.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들 많이 못 외우는데 반지름 외워두면 좋아요. 얼마요? 2분의 루트 a제곱 풀 b제곱. 자, 외워두죠. 이렇게. 자, 왜냐면은 그냥 바로 이제 일반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일반형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요걸로 바꿔보면은 중심이랑 반지름이 바로 딱 보이겠죠? 근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사니까 얼마?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얼마? 이렇게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a제곱이니까는 16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니까 얼마?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 그럼 이게 다 더하면은 루트 56이니까 7, 8, 2루트 14인가요?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얘가? 루트 14가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어떤 식이 됐겠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4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얘를 그냥 바로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표준형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원의 방정식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얘기. 됐나요? 다음 두 번째 개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우리 많이 했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식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식을 정의하는 그런 방법을 했었죠. 그죠?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개예요. 어떤 게 있겠어?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 그렇죠.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개야. 만약에 문제에서 야, 원과 직선이 딱 접할 때 그때의 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내가 이 개념을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내가 판단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는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 사용하는 방법. 왜? 자, 교점을 구하는 먼저 교점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점식 알고 있나요? 교점식.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함수, 모든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판별식.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 그래서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하는 거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하면은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하면은 원의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 2차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뭐 1이야. 뭐 이렇게 그냥 이렇다고 치고 여기 있는 얘가 y는 x 플러스 2야. 이렇다고 치면은 두 식을 연립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여기 대입이죠. 그러면 교점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라고 식을 쓰니까는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x 속어 얘가 있으니까 이 식이 나오겠죠.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을 구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식.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얘 x값 뭐야? 풀마 1이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그 원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을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의 원의 방정식을 그냥 x 마이너스 a의 제곱 표준형으로 쓸게요.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는 r의 제곱이다 라고 쓰고 1차 함수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해요? 연립을 한다고요. 연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차를 2차 대입. 우리 공수1 하면서 연립 2차 방정식 배웠어요. 어떻게? 1차를 2차에 대입이야. 그러면은 1차를 2차에 대입했을 때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버리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x제곱 다시 x 마이너스 a의 제곱 전개는 굳이 안 할게요. 플러스 여기는 얘의 그 y 자리에 대입하면은 mx 플러스 n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a, m, n, b, r 얘네들은 다 숫자니까는 x에 대한 2차 식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 교점식을 구했을 때 자,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이해됐나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교점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란 얘기니까는 교점이 결국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그 원의 방정식과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접한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쓸 수 있어요? 판별식이 0이다. 2차 원의 방정식과 1차 함수가 안 만난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 교점식을 만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은 얘네들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이 안 맞는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둘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반지름과 직선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비교해보면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떠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가 얼마? d가 되고, 반지름이 여기가 r이 되겠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가 r보다 작다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야겠죠. 내가 우리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기억나? 공식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이렇게 하는 거 됐어? 그래서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곧 반지름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쟀을 때 둘의 거리가 같다면은 얘네들은 딱 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서 얘의 반지름은 여기가 되겠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의 경우는 어떻게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만약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면 뭐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안 돼.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보통 문제 풀다 보면은 얘를 더 많이 써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혹은 안 만난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교점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 혹은 그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가 나오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방법으로 둘의 위치 관계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보기 2번으로 같이 개념 정리해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을 식을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접선이란 거는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게 접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접선을 이렇게 내가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청 중요해. 앞으로 계속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보기 2번 문제로 같이 볼 건데 한번 볼게.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다. 원 그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리면 돼? 중심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중심이 얼마? 0,0이라는 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루트 5인 이런 원을 그리면 이게 원이죠. 그죠? 근데 이 원이 어느 점을 지나면서 2,1을 지난대. 그럼 대략 2,1 여기 정도가 되겠죠. 2,1. 이해돼? 그래서 이 2,1을 지나는 접선.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2,1을 지나는 접선이 되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게라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여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선을 이으면 어떻게 돼? 알고 있는 개념이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이으면 수직으로 만난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냥 정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접선까지 이으면은 수직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 빨간색의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x값의 증가량 얼마? 2. y값의 증가량 1이야.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파란색 이 접선은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얘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꼭 알아둬야 돼요. 여기는 얘 원과 접점을 이으면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얘의 기울기와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1을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선 어떻게 쓰면 돼? y-1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x-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얼마? y는 마이너스 2x 풀 4 풀 1이니까 얼마?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반지름 자리에 r을 두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그냥 뭐만 바꾼 거야? 반지름이 원래 루트 5였는데 반지름을 r로 두고 2,1을 지난다 했는데 x1, y1을 지난다를 두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공식 만들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 원은 마찬가지 쟤랑 똑같이 그림 그려볼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x축 y축 중심이 원점이다 이런 원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걔가 어디를 지나? x1, y1을 지날 때 여기 있는 얘 x1, y1을 지나는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 첫 번째 뭐 했어?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이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를 알고 있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럼 얘의 기울기 얼마인가요?
x값의 증가량 x1, y값의 증가량 y1이 되겠죠. 얘의 기울기가 얼마? x1분의 y1이 되는 거야. 이해돼? x값의 증가량 x1, y값의 증가량 y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는 접선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해.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얘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얘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조금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y1을 곱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 y1, y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리고 y1 곱하면 얘 없으니까 마이너스 x1 여기다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x1, x 1로 분배하면은 플러스 x1 제곱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얘를 여기로 이항 그러면은 x1, x 플러스 y1, y가 되겠고 마이너스 y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 그러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점 x1, y1을 여기 있는 이 원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죠. 대입 가능. 왜? x1, y1이라는 점은 이 원의 방정식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결국에 r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음. 여기는 얘가 r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x1x 플러스 y1y 는 r제곱이다. 이게 뭐예요? x1, y1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r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되고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게 뭐야? x1, y1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r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갖고 얘를 다시 풀면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얘의 반지름이 5다라는 원을 그리고 2,1을 잡고 얘의 접선을 잡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x1x니까 얼마? x1x y1y니까는 y1y는 얼마? r제곱이니까는 25. r제곱이, 5가 r제곱이죠, 쏘리. r제곱이니까는 5.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얘랑 똑같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첫 번째, 얘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연습 이렇게 해보죠.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그리고 4,1을 지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는 여기가 3이다 라는 얘기고 4,1 여기 어딘가 4,1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볼래? 이런 문제란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x1, x 그 다음에 플러스 y1, y는 얼마? r제곱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을 이렇게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은 y는 마 4x 풀 9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거는 어떨 때 쓰냐? 원의 중심일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을 지날 때 이런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건데 다른 상황을 주어줬을 때 아까는 뭘 줬을 때야? 그 접하는 점이랑 반지름을 줬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마찬가지 반지름이랑 기울기를 줬을 때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0,0 원점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원이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좀 구해보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직선 두 개 그릴 수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왜? 기울기가 3이니까는 이렇게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인 접선 이런 거 하나랑 기울기가 3인 접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원을 주어주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해봐. 기울기를 정해준 다음에 접선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두 개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기울기가 3인 이 선의 이름을 y는 3x 플러스 b라고 두죠. b만 구하면 끝이네. 기울기가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러면 내가 b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쓸 거냐?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개념을 쓰죠. 아까 위치관계 하면서 배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연립 쳐볼게요. 여기는 얘를 여기다 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면 돼요?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 연립하면은 뭐 구한 거야? 연립이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구하면 돼요? 접한다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여기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할 거예요. 연립한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3x 플러스 b의 제곱은 4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정리하면은 얘 전개하면은 9x제곱이니까는 10x제곱 플러스 6bx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뭐 한 거야? 연립한 거.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이게 교점식이란 얘기예요. 됐나요? 이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이러면 교점이 한 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판별식 쓰면은 짝수 판별식으로 갖고 와볼까? 그러면 얼마야? 짝수 판별식으로 갖고 와보면은 얼마? 일단 9b제곱 2로 나눠서 9b제곱 마이너스 10b제곱 플러스 4 b' 제곱 마이너스 얘죠. 그러니까는 10b제곱 마 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얘가 어떻게 되면 된다? 다시 와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판별식이 0이 된다를 이용하면은 이거는 접점이다 교점이 하나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는 b값을 구해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나와? 얘가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b제곱은 얘 하면은 40 그러면 요거 있는 얘를 계산하면 얼마? b는 풀마 얼마예요? 8 오니까는 2 루트 1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는 b를 구했죠. 결국에 보기 3번에 얘의 답은 얼마야? y는 기울기가 3이면서 b값이 얼마? 풀마 2 루트 10이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뜻이야? y는 3x 플러스 2 루트 10이 여기고 그죠? 얘의 y절편이 2 루트 10이 된다라는 뜻이죠. y는 3x 마이너스 2 루트 10이 여기란 얘기야. 얘의 y절편이 마이너스 2 루트 1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원의 기울기가 3인 접선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했어요? 기울기가 3인 직선 만들고 대입해서 연립 쳤고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교점이 하나다 접선을 구했다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이 방법을 일반화시킬 거예요. 공식화 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는 원의 중심이 그 원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r인 직선이 되겠고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한테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는 기울기가 m인 두 직선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뭐 했어? 저 방법 그대로 따라할 거야. 그래서 옆에서 연습해 본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인 직선 얼마? y는
mx 풀 b로 만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y는 mx 풀 b라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원에 뭘 만들어? 교점식을 만든다고. 연립이요. 그럼 y 자리에다가 얘 대입하면 얼마? x제곱 플러스 mx 풀 b 제곱은 얼마? r제곱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죠? 전개하면 돼요. 여기는 m, b, r은 어차피 숫자예요.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은 이 m제곱 x제곱이 나오니까는 2차항은 얼마? m제곱 풀 1 x제곱. x 1차항은요. mbx가 두 개니까는 2bmx가 될 거고 상수항은 플러스 b제곱 r제곱 넘어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뭘 쉬었어 아까? 쟤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뭐야?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거예요. 접한다를 쓰기 위해서. 그럼 판별식이 0을 쓰면은 4분의 d 짝수 판별식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얼마? b제곱 m제곱 그죠? 2 프라임 제곱 bm의 제곱이니까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얘니까는 어떻게 돼? m제곱 풀 1에서 b제곱 마 r제곱을 한 게 되는 거죠. 이게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 그러면 얘가 접한다 라는 뜻.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은 b제곱 m제곱인데 m제곱 b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m제곱 b제곱 전개하면은 m제곱 b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는 얘랑 없어지겠죠. 됐어? 그 다음에 전개하면 얼마야? 얘기 좀 해봐. 얘랑 얘 전개하면은 m제곱 r제곱 그 다음에 1로 곱하면은 얘 하니까는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플러스 r제곱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b를 알면 식이 완성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b를 구하는 거예요. 넘기면은 b제곱이고 루트 씌우면은 b는 얼마? 루트 마이너스 m제곱 m제곱 r제곱 플러스 r제곱이 되겠죠. r제곱 엮을 수 있죠. 묶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r제곱 m제곱 풀 1. 그러면 r제곱 나올 수 있죠. 그죠? b는 얼마? 근데 여기 풀만 안 붙였네. b는 그러면 얼마? b는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y는 얼마? 기울기는 mx고 그리고 y절편은 얼마?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m이면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서 반지름을 주고 기울기를 줬을 때 기울기랑 반지름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접선이라는 거는 어차피 1차 함수니까 기본꼴이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a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대놓고 정해졌으니까 기울기 자리에 m을 그냥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는 식을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접선을 이용한 거. 판별식 0이다. 그래서 y절편을 구하니까 y절편이 뭐가 나와?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면은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반지름이랑 기울기 알면은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예요. 요거 외워둔다라는 얘기예요. 자, y는 mx 풀마가 들어가야 되고 왜? 접선이 이거 하나라니까 여기는 y절편이 플러스 여기는 y절편이 마이너스인 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렇게 외워져. m제곱 플러스 1 rr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y는 mx 플러스 y는 mx 풀마 rr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r 루트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울 때만 그냥 편하게 rr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는 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게? 라고 물어본다면은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원점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고 거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볼래? 라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접선을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얼마? y는 마이너스 2x 그대로 쓴 거죠? 풀마 뭐가 나와야 돼? rr 그죠? 2r 됐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돼? m제곱 플러스 1 얼마예요? m제곱 풀 1이니까는 이게 뭐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루트 5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접선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은 r인 원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x1, y1을 지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 그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얼마? r인 원을 그려놓고 x1, y1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 식의 이름 어떻게 된다? x1 x 플러스 y1 y는 r 됐습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리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원은 중심을 원의 중심이 원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m인 두 직선을 구한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의 이름을 구하는 방법 얼마? y는 mx 풀마 r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랑 요런 상황을 다르게 줬을 때 내가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외워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보기 1번.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 표준형 쓰면 되겠죠, 얼마?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16 이렇게가 나오면 되겠고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5인 원 어떻게 나오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보기 2번. 자, 보기 2번.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오. 중심은 얼마? 중심은 마이너스 1,3 반지름은 3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심 얼마? 중심은 0,1 반지름은 5다 할 수 있나요? 보기 3번. 자, 보기 3번. 일반형일 때도 판단할 수 있니? 이런 문제. 자, 요것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x제곱 일반형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는 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었죠. 그죠? 이때의 중심은 뭐였어요? 중심은 그냥 이것도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할 수 있지만 그냥 외워버려서 일반형에서 쓰도록 하죠. 중심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형 상태에서 중심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지금 여기에 개수를 1로 잡았을 때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의 개수가 2니까는 뭘 할 수 있어? 전체를 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개수가 1일 때가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나요? xy 항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빨리 이거 알아야 돼. x, y 항이 있으면은 나는 지금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하나 딱 엮으려고 하는데 x, y라는 항이 있으면은 완전제곱식 꼴로 묶을 수가 없어요. 표준형으로. 그래서 x, y가 껴들어가면은 원의 방정식이 안 돼요. 요즘 하나 알아둬야 되고.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원이 만들어지려면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래야지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요 정도 세 가지 조건을 알아두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xy가 없어야 되고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구해보죠. 여기는 얘 1번 중심은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는 a가 얼마예요? a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b가 없죠? y일차항이. 그러니까 얼마? 중심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2분의 왼쪽 보지 말고 그냥 계속 그 식문 보면서 연습합시다. 2분의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은 0 플러스 c제곱도 0.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얼마? 2분의 4죠? 그러니까는 2가 된다. 됐습니까? 2번 여기 있는 얘를 2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2번에서 중심은 얼마?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얘. 그치? 그러니까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얘.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R은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루트 A제곱이니까는 4 플러스 16 마이너스 4C니까는 6. 이렇게가 되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4 곱하면은 약분이니까는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만들어진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보기 4번 시작. 자, 보기 4번.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주어놓고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일부러 안 지었어요.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줬을 때 중심 반지름을 구하는 건 요거.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거.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셋 다 모두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조건이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ay제곱 막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성공. xy 항이 없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는 xy 항이 없죠. 근데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axy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이 되어야 된다. xy가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다. 지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반지름이 0보다 크면은 1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반지름 왼쪽 보지 말고 계속 연습하는 거야. 반지름은 얼마? 2분의 루트 4a제곱 플러스 그 b제곱이니까는 16a제곱 마이너스 4c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에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2 일단 곱하죠. 양변에 2 곱하는 거 가능? 그러면 루트 안에서 루트 얼마예요? 20이니까는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풀 16a 마 12 이렇게가 성립해야 되겠죠.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면은 루트가 날아갈 거고 여기 0제곱해도 0. 그 다음에 마사를 나눠보죠. 가능하죠? 그러면 마사 나누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4a 풀 3 마사 곱했으니까 조심. 여기가 부동어가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a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가 3, 1, 마고 음수니까는 안쪽 풀마 구간. 그래서 a의 범위는 얼마? 1초가 3 미만이 되면은 얘는 반지름이 0보다 크므로 원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 문제 1번 시작.
기본 문제 1번에 1번.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면서 1,6을 지나는 원의 찾기. 그치? 중심이랑 반지름 줬으면 이쁘죠. 식이 바로 나오죠. 근데 그걸 안 주고 딴 걸 줬을 때도 식을 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일단 표준형 쓰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얼마?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두면 되겠죠. r만 채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1,6을 지날 때니까는 1이랑 6을 대입해도 돼. 이렇게 다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1,6을 지나니까는 1,6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 1 대입하면은 3의 제곱 9, y에다가 6 대입하면 3의 제곱 9. 결국에 얘가 뭐라는 얘기야? r제곱이 이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r제곱 자리에다가 내가 18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원의 중심이 여기가 마이너스 2,3이다 이런 얘기고, 그 한 점 원이 1,6 이런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잖아. 반지름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얼마? 루트.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얼마예요? 9 풀.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9.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8. 그러면 루트 18을 여기다 넣으면은 18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두 가지 방법. 지나는 점은 무조건 대입했을 때 성립. 혹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하면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을 줬으니까는 내가 뭘 하면 돼? 표준형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2번. 얘는 5,1, 1,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찾기예요. 그러면은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 지름이 어떻게 된다? 한 점이 5,1이고 한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얘기죠. 원의 중심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점 구하기.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1 얼마? 4. 그죠? 2분의 1 더하기 마 3 얼마? 마 1 이렇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중심을 구할 수가 있네. 반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는 거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걸로 해볼까? 그러면은 루트 얼마예요?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그러면은 9. 얘에서 얘 뺀 거면은 풀 2니까는 제곱하면 얼마? 4.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원 어떻게 하면 돼? 표준형 x-2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풀 y 플러스 1의 제곱 표준형을 쓰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는 r제곱 여기에 13 이렇게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이번에는 4,1, 6, 마3, 마이너스 3,0을 지난대. 지나는 세 점을 줬어요. 뭐 여기 4,1, 6, 마3, 마이너스 3,0 이런 걸 지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중심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야. 얘네들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뭘 채울 생각을 해? 일반형을 채울 생각을 하는 거죠.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풀 by 풀 c는 0. 이걸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세 점 대입. 첫 번째 4,1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4,1 대입하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16 풀 1 풀 4a 풀 b 풀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고 6, 마3 지나 6, 마3 대입 그러면은 36 풀 9 그 다음에 여기가 풀 6a 마 3b 풀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고 요 식이 조금 이쁘겠다. 마 3,0을 대입해. 그러면 어떻게 돼? 9 더하기 여기 없겠죠? 여기가 얼마? 마 3a 여기 없겠죠. 그 다음에 풀 c는 0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 식의 3개니까는 여기 있는 이 식이 좋네요. a랑 c. 그러면 나는 이 두 식에서 b 소거를 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b를 소거하면은 ac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b 소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위의 식에다가 3 곱해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 좀 해볼까? 여기 있는 이 식은 3을 곱하면 여기다 3 곱하면은 12a 풀 3b 풀 3c가 되고
여기 17에다가 3 곱하면 얼마죠? 17에다가 3 곱하면 51.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 51. 이렇게. 여기에다가 B, 얘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6A 마 3B 풀 C는 얘네들이 더한 거 45. 1로 넘기면은 마 45. 자, 둘을 더해요. 그러면 얼마? 얘 더하면은 18A 풀 4C가 얼마? 마이너스 96. 이렇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2로밖에 안 나눠지나? 2로 나눠서 정리. 그러면은 2로 나누면 얼마예요? 9A 풀 2C가 마 48 이렇게 되고 얘랑 연립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2 곱할까? 그러면 얼마? 마 6A 풀 2C가 2 곱해서 넘기면은 마 18. 그러면 얘랑 얘를 빼요. 그러면은 9A 밑에서 위에를 빼보죠. 그러면은 9A에서 마 6A 빼면은 15A. 그리고 2C 속어 마 48에서 18 빼면은 풀 18이니까는 마 30.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6이니까는 15니까는 C는 얼마? 마 15. 그러면은 B를 구하면 되죠? B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넣어보죠. 그 17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 8. C에다가 마 15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B. 그러면 얼마예요? 6. 마 15. 2. 마 6. 이니까는 B가 6인가요? 그죠? B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세 점을 끝이나는 식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a가 마이너스 2x b가 플러스 6y 마이너스 15는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세 점을 주면은 일반형을 내가 채워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기본 문제 2번 시작. 기본 문제 2번 중요해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어서 알아둬야 돼요. 어떤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가죠.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내용. 자, x축에 접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게 뭐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있는 얘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구할 수 있어요. 얘를 r로 두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얘의 반지름은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도 여기에서 생각해도 똑같아. 여기는 얘의 중심을 a, b라고 생각한다면은 반지름이 여기잖아. x축에 접하면은.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b가 아니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가 b 자체가 음수면은 아래쪽에 접하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겠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와 같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x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 반지름이 절대값 b 중심의 y좌표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생각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반대로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될까?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도 그릴 수 있고 이쪽에다가도 그릴 수 있지만 y축에 접하는 원은 얘가 a, b라면은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절대값 a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랑 같아?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얘의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얘를 x-a의 제곱을 y-b의 제곱은 r제곱 대신에 b제곱을 쓰면 된다.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개념 하나 기억해두죠.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그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와 같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자, 이 문제는 x축에 접하는 문제니까는 반지름이 중심의 b좌표랑 같아요. y좌표랑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y는 x 플러스 1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여기 있는 얘가 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을 이렇게 딱 그렸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다? 여기 얘 어딘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딜 지난다? 3,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 X축에 접하는 원 이것 좀 찾아볼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A, B라고 설정한다면은 내가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표준형이 어떻게 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 얼마요? X-A의 제곱? 그렇죠. 이해됐나요? R제곱 대신에 B제곱을 쓰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만 하면 돼? A랑 B 두 개만 구하면 끝이야. 그러면 원방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두 개를 줬죠. 첫 번째는 중심이 어디에 있다? 가운데. Y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입했을 때 성립. 그러면은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B는 A 플러스 1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겠고 두 번째 뭐 줬어요? 지나는 점이 3,2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원을 지나는 점이 3,2니까는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이죠. 그러면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3-A의 제곱을 2-B의 제곱이 B제곱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아래식을 조금 한번 정리해볼까? 첫 번째, 여기에서 A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에 B제곱은 얘랑 없어지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A1창 얼마? 마이너스 6A가 생기고, B1창 얼마? 마이너스 4B. 상수항이 여기서 9, 여기서 4니까는 풀 13. 이렇게 식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됐어? 그럼 나는 이 두 식을 전개하면 되는데, B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딱 좋겠죠? B 대신에 A 플러스 1 대입. 그러면은 A 제곱. B 대신에 A 플러스 1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A 플러스 1 대입하면은 A 1창 얼마? 마사 A니까는 얘랑 합쳐지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1이니까는 마사랑 곱해지면 마사. 13 더하면 얼마? 풀 9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 값 얼마가 돼요? 마 1, 마 9로 하니까는 A는 1 또는 9. 그러면 답이 두 개인가? 요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A가 1 또는 9. 두 개가 맞나 보네요. 왜냐면은, 첫 번째, A가 1일 때 1, 어쩌구가 이렇게가 된다면은, A가 9일 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도. 이해됐나요? 그래서 A가 1일 때랑 A가 9일 때 두 점에서 3,2를 지나면서 3,2를 지나야 되니까는 A가 1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3,2를 지난다면 A가 한 9, 이 정도일 때 3,2를 지나는 이런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X축을 지나면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첫 번째 식 A가 1일 때 식 A가 1일 때 B 구해야죠? A가 1일 때 B 얼마야? 그러니까 중심이 1,2일 때 하나 가는. 그 다음에 A가 9일 때 중심이 9,10일 때가 가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와? A1, B에다가 2대2. 그러면 얼마?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B제곱이니까 4. 그리고 두 번째는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이 B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기본 문제 3번 시작. 자, 일단은 AB라는 선분이 있고, A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한다. 하나씩 해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 그릴 수 있죠. 어떤 원이에요?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인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있는데 A의 좌표, B 좌표를 한번 찍어보면은 A 좌표는 2,5 대략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고 그리고 B 좌표는 4,1 대략 뭐 요 정도로 찍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원 위에다가 나는 P라는 점을 하나를 잡을 건데 그치?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최소가 되게 만들려면 이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P를 잡았을 때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언제 최소가 되게 이런 P점을 잡아봐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써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얘를 조금 눕혀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AB를 이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앞에 평면좌표 단원에서 배웠던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이렇게 PA제곱 플러스 PB제곱가 말 수 있죠. 뭐 쓰면 돼? 중선 정리. 그치? 자, 다시. 여기에다가 내가 M을 잡고, 여기 있는 M,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뭐가 성립해요? 중선 정리? PA랑 PA의 PB랑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랑 같아요? 2 곱하기 PM 제곱, 플러스, 뭐 AM이라고 해도 되고 BM이라고 해도 되죠. 얘랑 같다. 기억나?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 점이 B, 한 점이 A 잡고 요 점이 어차피 P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PA제곱 플러스 P제곱 값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값이니까는 여기 있는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값이랑 같다. 그 2배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냐, 여기에다가 내가 중점을 찍죠. 중점을 찍게 되면은 얘와 길이가 같은, 그러면 여기에다 이어서 이런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뭐랑 같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PM제곱 플러스 뭐 AM제곱 얘랑 같다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 여기 있는 A점과 B점에서 원위의 점 P를 이었어. 그죠? 이 점을 이렇게 이었어. 근데 PA제곱이랑 PB제곱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PA제곱이랑 PB제곱의 합은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 곱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이거랑 같다고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의 채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는 내가 이걸로 구해보겠다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은 이 값은 언제 채소가 되냐면은 일단은 AN 값은 고정이죠. 이해돼요? AN 값은 고정이에요. 왜? A 값이 고정이고 B 값이 고정이기 때문에 N 값 중점 그냥 구해버릴까? 중점 얼마야? 2분의 6이니까 3,2분의 6이니까 3. 얘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AM 길이는 이미 고정이라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PM이라는 애가 엄청 작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정리.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가 문제였는데 이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얘 값으로 대체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체를 시켜놓고 보니까는 AM 길이는 어차피 고정이라고. 그치?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PM이 작을수록 얘의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나는 그러면 PM이 작도록 만들 거야. 그러면은 PM의 최소값은 요것도 한번 알아둬야 돼. 자, 원에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이랑 여기 있는 한 점 M을 이었을 때 얘가 최소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굿.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는 PM이 최소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가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PM이 최소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원의 중심과 M을 딱 이었을 때 이때의 PM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시 어떤 원 밖에 이 개념이야. 원 밖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원위의 점까지 최소 길이를 만들려고 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이 쓸 거예요. 여기에서 원까지 이어서 최소 길이를 만들려고 해. 근데 이런 길이가 최소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가장 짧은 길은 그러면 어디냐면은 원의 중심과 얘를 이었을 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PM이 가장 작도록 만들면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PM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해요? 얘를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잇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제 PM 길이만 구해오면 되는데 PM 길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원점으로부터 M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반지름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다시 여기서 선분 PM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원점으로부터 OM 이거를 이을 거잖아. 그치? OM의 길이에서 뭘 빼면 돼요? 반지름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OP가 되겠죠. OP 반지름. 이해돼? 그러면은 OM의 길이 얼만데 0,0에서 3,3까지 거리 얼마예요? 3의 제곱 9, 3의 제곱 9니까 루트 18. 그러니까는 3루트 2. 298, 3루트 2가 되겠죠. OM의 길이는 3루트 2에서 마이너스 반지름 얼마? 마이너스 1. 1을 빼주면 PM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M의 길이도 구해버리죠. AM의 길이. 선분 AM의 길이는 얼마?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1,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4. 그러면은 더해서 루트 씌우면은 루트 5.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AM의 길이랑 PM의 길이를 구했어. 그러면은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랑 같고 PM이 가장 작을 때를 내가 선택했으니까는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면 얘를 풀면은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얼마? PM의 제곱이니까는 이거 얼마야? 3 루트 2 마이너스 1 PM의 제곱을 AM은 얼마? 루트 5의 제곱이니까는 5 이렇게가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2 곱하기 얘 제곱하면은 얼마야? 3 루트 2 제곱하면은 9, 2, 18 그죠? 거기에다가 마이 제곱하면은 1, 19에다가 5 더하면 얼마? 24가 되고 이렇게 두 번 분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얼마? 48 마이너스 12 루트 2가 최소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죠.